우리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 눈앞에 자잘한 시세 변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진짜 보상은 따로 있습니다. 금융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꿀 압도적인 폭발력입니다. 리플을 시작으로 한 핵심 자산들, 스텔라루멘, XDC, 퀀트, 알고랜드, 헤데라, 플레이어, ICP, 미래 금융 시스템의 뼈대가 될 자산들입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지금의 등락은 먼지처럼 보일 것입니다. 최근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임원이 밝힌 로드맵이 이를 증명합니다. 리플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설 겁니다. 생태계 내에서 담보대출과 레버리지의 핵심 축이 됩니다. 이것이 공식화됐습니다. 개인이 거대 중개기관 없이 스스로 하나의 은행이 되는 가치, 강력한 패시브 인컴의 경로가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현재 플레이어의 단가는 고작 1달러 미만의 바닥권입니다. 하지만 이 엔진이 가동되면 대중은 또다시 포모에 휩싸일 것입니다. 과거에 리플을 사지 못한 것을 후회했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의 플레이어를 선점하는 것은 엄청난 비대칭적 기회입니다. 더욱 놀라운 혁신은 제도권 은행들의 원장 통합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해외 결제를 위해 막대한 예치금을 묶어둬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스트로와 보스트로 계정입니다. 하지만 리플의 ODL과 단일자산풀을 활용하면 상황은 바뀝니다. 이 비효율적인 계정들을 단 하나의 유동성 포지션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즉각 상호교환 가능한 단일정산 인터체인지가 완성되는 거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짓누르는 가장 거대한 난제는 유동성의 위기입니다. 리플이 노스트로 계정에 묶인 무려 27조 달러의 유휴 자금을 해방시키는 순간 그 막대한 유동성은 고스란히 은행의 금고로 환원됩니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리플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미국의 유력 투자 자문사는 리플의 폭발적 랠리를 이끌 촉매제를 제시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의회 통과 임박, 리플 연물 ETF로의 자금 유입, 글로벌 거대 플랫폼 라쿠텐 지갑과의 통합,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리플 ETF의 자금 유입은 한도를 바꿀 겁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시장의 한정된 물량을 블랙홀처럼 잠가버리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유통 공급량은 극단적으로 줄어든다. 그 다음에 연출될 시세의 수직 상승은 지극히 당연한 경제학적 결과입니다. 미래 금융의 청사진은 단 한 번도 단일 자산의 독점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통 시장의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양대 독점 체제를 구축했듯이 말이죠. 새로운 디지털 정산 시대는 리플과 스텔라루멘이 양대 축을 이룰 겁니다. 여기에 헤데라, XDC, 퀀트 등 엄선된 소수가 결합합니다. 이 견고한 생태계에 포함되지 못한 99%의 투기성 코인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승자를 고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미 낙점해 뒀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죠.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닌 거죠.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이 있죠.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 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 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죠.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 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 2인 거죠. 레이어 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 1과 레이어 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어 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닌 겁니다. 레이어 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이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나오는데 레이어 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하죠. 이 원리는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 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들이 수십 배, 수백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있죠. 비트코인은 레이어 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 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 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 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만약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 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 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입니다. 더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레저 통합,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 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이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더 루트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 루트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 EVM 구조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특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생태계와 연결된 대표적인 확장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크게 상승한다면 이 코인 역시 높은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 체인이라는 프로젝트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은 이 XRP 체인을 더욱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함께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 개념을 기반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레이어 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인 XRP 레저에서 처리되고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의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은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가 있다는 거죠.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사실상 이 코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라도 XRP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 CTO인 데이비드 슈워츠는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한 바도 있었죠. 즉, 새로운 확장 체인의 성장이 XRP의 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볼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수준이며 시가총액 역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물량 해제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확장 생태계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 관련 사업 확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이죠. SAC
이슈가 마무리되고 금융권 사업 확장이 본격화된다면 이 코인 역시 새로운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리플 채택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만 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 생태계 확장 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인마켓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 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소액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대중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미 선점 기회는 상당 부분 사라진 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널리 퍼진 뒤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중요한 거죠. 최근에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고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해당 코인의 이름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구글폼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항목을 체크하신 후에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 후에 직접 연락드려서 구독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고 나서 관련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2026년을 대표하는 코인 중에 하나가 될지 아니면 평범한 프로젝트로 남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미리 확인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시장 하락으로 힘드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